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지난 8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취득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인데요. 실거래가보다 20-30% 정도 낮죠. 특히 부담부 증여를 통하면 이 취득세는 공시가격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세율을 곱했기 때문에 부담이 덜했는데요.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주택 취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을 잘 시청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원문 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 중에서 취득세 관련 내용만 발췌했는데요. 이번 영상의 핵심은 부동산에 대한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취득의 경우에 이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0조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이 제10조의 2부터 제10조의 7까지 새롭게 신설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에 수중자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지금과 비교했을 때 크게 바뀌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10조의 2 유상승계 취득의 과세표준, 이 부분은 현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 이 매매나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그래서 이 유상승계 취득에 대해서는 이 사실상의 취득 가격인 실거래가로 현재와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10조의 3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크게 바뀐 내용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항에 부동산 등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격은 취득 시기의 현재 시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시가 인정액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보면 이 취득 시기의 현재 시가로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으로 하는데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바로 시가 인정액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2항에 보면 1항을 적용할 때 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을 말하는 거죠. 이 기존에는 이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바로 이 시가표준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고 시가인정액으로 하는데요. 이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주택인 경우에는 이 매매사례가액이 모두 있겠죠. 특히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고요. 그리고 3항에 보면 감정가액을 결정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에 가능하죠. 여기에서 이 일정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죠. 다음은 4항입니다. 이 4항의 1호를 보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입니다. 그리고 이 5항의 내용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 부담부 증여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채무부담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채무부담액은 보통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전월세 보증금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유상승계 취득의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기존에는 시가표준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뺐죠. 그 부분을 무상취득의 과세 표준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시가표준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빼는 게 아니고 시가인정액에서 그 채무부담액을 뺀 나머지를 무상취득의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이라고 그랬죠. 감정가액이나 공매가액이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가 17억 원이고 공시가격이 10억 원이고 증여자는 다주택자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주택을 증여를 할 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현재는 이렇습니다. 과표 곱하기 세율이죠. 근데 이 과표는 시가표준액입니다. 무상취득 과세표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가표준액은 이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 10억 원이 바로 과표가 되는데요. 여기에 다주택자 증여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율 12.4%를 곱하면 1억 2,4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 12.4%는 왜 나왔는지 아시죠?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수증자는 12.4%의 중과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바뀝니다. 이 과표 세율을 곱하는 건 맞고요. 이 과표가 바뀌는데 이 시가표준액이 아니고 시가인정액이라고 그랬죠? 이 시가인정액은 바로 매매사례가액이죠. 이 주변에 매매사례가액이 17억 원의 이 시가에 있다면 이게 바로 과표가 됩니다. 그래서 17억 곱하기 12.4% 2억 1,080만 원이 나옵니다. 지금보다 약 9천만 원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증여를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를 하고 시장에 매물로 유도하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과연 그렇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은 부담부 증여 시 취득세 과세 표준입니다. 대부분 전부 증여를 하지 않고 부담부 증여를 하죠. 취득세 절세를 위해서요. 가정은 이렇습니다. 시가는 17억, 공시가격 10억 원 동일하고요. 여기에 전세보증금 8억 원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현재는 이렇습니다. 유상취득세,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상취득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유상취득세라고 표현했고 무상취득분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상취득세는 바로 이 채무부담액 8억 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상취득분은 이 시가표준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2억 원이죠. 시가표준액이 10억 원이고 채무부담액은 8억 원이니까요. 그런데 이 규정을 앞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바로 이 무상취득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게 아니라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인정액이 뭐라고 그랬죠? 취득 시기 현재의 시가를 말하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공매가액 등을 말하는데요.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빼는 이 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으로 돌아와 보면 유상취득세는 8억 원 채무부담액 그대로이고요. 무상취득세 부분이 바로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빼니까 시가인정액은 17억 원이죠. 17억 원에서 8억 원을 빼면 그 나머지 9억 원입니다. 9억 원 곱하기 세율이 되는 거죠.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현재는 유상취득세 부분은 8억 원 곱하기 2.56%입니다. 그래서 2,048만 원이 나오고요. 무상취득세 부분은 공시가격 10억 원에서 전세보증금 8억 원을 빼니까 2억 원에 대해서 12.4% 2,4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내야 될 취득세는 4,528만 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상취득세 부분은 그대로이고요. 무상취득세 부분이 1억 1,1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1억 3,208만 원입니다. 약 8,700만 원이 증가하는데요. 현재보다 약 3배가 폭증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부 증여도 현재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부칙 내용은 제1조에 시행일이 나와 있는데요. 제10조부터 제10조의 7까지
이 내용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8월 첫째 주 전국의 아파트 값이 2012년 5월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만 0.15% 하락했고 수도권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울은 재작년 12월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2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대폭 중과된 이후에 다주택자 매물이 잠겼는데요. 이런 와중에 정부는 시장의 매물을 늘리기는커녕 더욱더 매물을 잠기게 하는 취득세법 개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은 전국 수도권 서울 아파트의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 여름 휴가철이자 부동산 시장 비수기인데요. 이 2주 동안 매매가 상승률과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매매가는 수도권이 서울보다 약 2배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는 상태로 전형적인 강세장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시장의 매물을 늘리기는커녕 더욱더 매물을 잠기게 하는 취득세법 개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향후 시장 전망입니다. 이 다주택자의 부담부 증여 건수는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이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내년 4월 말일경 그 이전까지 급증할 것이고요. 한 차례 더 내년 하반기부터 12월 말 이전에 부담부 증여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나 내년에 증여받은 주택은 이 증여자산 2월 과세로 인하여 적어도 2027년까지는 매물이 잠길 것입니다. 증여받은 후에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증여자산 2월 과세 적용이 되죠. 세 번째는 이 무상취득에 대한 과세 표준이 바뀌게 되면 매물은 잠길 것이고 거래량 또한 급감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급이 불안해지면 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 강남권의 15억 초과 초고가 주택의 이 조기 증여는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매물은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역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누더기 세법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죠.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요. 취득 관련 증세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효과를 낼 것입니다. 취득세 증가로 인한 세금 부담은 결국 매매가나 임대료로 조세는 전가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 다주택자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이 각각 다르겠지만 이 정부 정책의 정교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